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 기업 분석 10분 영상 컷 함께 보실 종목은 나스 미디어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랩 전문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나스 미디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000년도 미국의 더블클릭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한국 지사로 설립이 되었다가 지금의 대표이사인 정기호 씨가 2002년도에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한국계 회사로 변경이 된 그런 기업입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2013년도부터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시작이 되었고요. 주요 사업은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모바일 IPTV와 같은 광고, 디지털 5개 광고 등 주로 광고 위주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KT 등 특수관계인이 60.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금의 최대 주주인 KT가 지분 50% 이상을 인수를 하면서 KT 그룹사로 편입된 그런 기업입니다. 나스 미디어가 영위하고 있는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랩사라고 하는 것은 방송 광고 또는 매체 광고를 매체사 대신을 해서 판매를 해주고 그 판매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미디어 랩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인 매체사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IPTV 사업자들, 구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이런 업체들을 매체사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광고주는 국내 대기업 같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쿠팡이나 넥슨 같은 게임사들, 이런 업체들이 광고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 매체사를 대신해서는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주고, 그리고 광고주에게는 무언가 광고를 기획해주고 제안하고 또 분석해주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위탁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미디어 랩을 하고 있는 업체가 크게 3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나스 미디어, 메조 미디어, 그리고 또 다른 상장 기업인 잉크로스 등이 이런 미디어 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스 미디어가 국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 미디어는 일단 광고업으로 단일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두 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스 미디어 그리고 주요 자회사인 플레이디, 이 두 개 회사가 광고업을 하고 있는데 나스 미디어는 광고 매체 판매 대행업, 방금 설명드렸었던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플레이디는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광고 매체 판매 대행이 통상적으로 매년 한 70% 전후, 그래서 한 7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회사 플레이디가 광고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대략 매출 비중의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내용은 조금 더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사업인 나스 미디어의 광고 매체 판매 대행업 미디어 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매체 판매 대행업을 통한 랩 수수료가 주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기타 중소 인터넷 매체사들, 그리고 IPTV 사업자들, 모바일 네트워크사들, 5개 매체사 등의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광고 캠페인을 집행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가전업체라든지 게임업체, 식음료, 금융업체 등이 주요 광고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새롭게 출시가 되거나 또는 NC소프트의 신작 게임이 출시하는 경우에 이런 업체들은 광고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신제품이 나온다든지 신작 게임 출시가 예정되어 있을 때 광고 물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랩 부문에서 매출 비중을 또 나눠 보면은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판매 비중이 대략 60% 이상,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 매출 비중이
약 27%, 디지털 방송 쪽이 약 8%, 5개 매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하철 보시게 되면 지하철에 많은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하철 광고와 같은 5개 매출에 대한 판매 비중이 한 3.1%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심 있게 보실 사업은 KD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KT와 함께 문자 기반의 광고 상품인 KD를 출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KD는 KT 고객에게 온라인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문자로 제공을 하고,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면 일정 판매 수수료를 수취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액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스미디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적인 부분은 상품을 소싱하거나 가입자 데이터 기반의 타겟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정산 및 운영까지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회사 플레이디가 영위하고 있는 광고 대행업입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전략 및 기획부터 광고물 제작, 운영, 성과 측정 등 광고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온라인 디지털 광고 대행사입니다. 회사 출범 초기에는 주로 검색 광고 위주의 대행 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디스플레이 광고까지도 영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역시나 광고주를 대신해서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디지털 광고물 기획, 매체 협상,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면서 매체사 또는 광고주로부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그런 어떤 사업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마켓컬리나 배달의 민족, 롯데 면세점, BBQ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광고는 대부분 나스미디어와 같은 이 플레이디라고 하는 회사들이 하고 있는 광고 대행업에서 비롯한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KD딜 사업의 성장입니다. KD를 통한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거래 금액이 660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수수료 한 10% 정도를 매출을 잡았을 때 올해 최소한 60억 정도의 매출이 신규로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KD를 통한 향후 성장성은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KD의 성장 속도라든지 방향성,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하고 있는 광고 쪽에서 사업도 다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라든지 온라인 검색 광고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광고 물량이 없었던 영화라든지 문화, 최근에 이제 콘서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화 업종에 대한 광고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가전업체, 게임사들, 식음료 등도 항상 상위에 랭크가 될 정도로 광고 물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도 확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게 올해 2022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지난 19년부터 21년까지 상대적으로 볼 때 코로나로 인한 매출 타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이 나름대로 견조했고 우상향하는 기조를 보였고요. 작년 21년도 매출액이 1200억 이상, 영업이익이 329억까지 나오면서 매우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매출액은 1369억, 영업이익은 369억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꾸준하게 실적은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는 시가총액이 2천억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 기준으로 볼 때 한 8.6배 정도에서 주가는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종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업종을 잘 보시면 사실 과거에는 평균 PER이 거의 20배 이상에서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지금 밀려 있다 보니까 동종업종 평균 PER이 12배에서 15배 정도 범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미디어가 동종업종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평가된 기업들은 반드시 주가가 제재를 찾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 미디어 랩사 대표 기업인 나스미디어 회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걸 토대로 해서 한 번씩 사업보고서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신 다음에 좋은 성과를 좀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희 아리스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